이 인물 얘기해 조선일보 섹션 1면에 누군지 아시죠? 사실 승장이라고 표현하도 일단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이번 보궐선거만 놓고 보면. 근데 보세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거겠죠. 문재인 정권 또는 문내 폭주 막으려 마지막으로 한 일이다. 약속대로 떠난다. 인터뷰 심경에 아마 발췌한 내용 같습니다. 쭉 읽고 얘기 이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승리는 반사이기인가? 야당은 여당 실수 먹고 산다. 쇄신 노력 국민이 지켜봐줘. 대선까지 치열하게 거듭나야 된다. 바로 이 비슷한 얘기를 퇴임, 대표 비대위원장 퇴임하면서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제 소임을 다하고 물러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요.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결정적 패인이 뭐라고 보냐? 세금의 정치를 몰랐다는 것이다. 조세정 뭔지 감도 못 잡았다. 자신이 없으니까 네거티브만 했다. 안철수 후보 핍박한 거 아니다. 개인적 감정 없다. 정치인은 그런데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치인은 허약해서는 안 된다. 제가 다급하네요.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자, 유영하 교수님, 예. 여러 일단 인물에 대한 총평도 했어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제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은 언론에서 다 했으니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포스트 김종인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미영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포스트 김종인 이후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개파 간 정파 간의 아주 치열한 내부 권력 투쟁을 수습하겠느냐 스스로. 이게 가장 관건 아니겠어요? 그걸 수습할 능력이 있겠느냐.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기 전에는 봤을 때는 그 수습할 능력이 없었던 거 보이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수습할 능력이 되겠느냐. 그럼 안 되면 또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또 오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그것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거기서 큰 그림을 그린 사람 아니에요.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세 분이 이제 결국 내부 권력 투쟁에 들어갈 텐데 대선 후보를 향한 여기서 이분들의 장점과 이 장기들이 같이 드러나면서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물이 있느냐?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도 김종인 위원장 없어지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국민이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내부 간의 개파 간 정파 간 권력 투쟁으로 가면서 이 대선 후보 경선이 아주 이상해져 버릴 것이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어느 정당에서 극복해내느냐. 저는 이것이 물론 이제 시대 정신과 시대적 흐름에는 중요한 정치 키워드가 있겠지만은 그 내부의 권력 투쟁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생산적으로. 이것이 대선의 승패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네. 물론 초반에 시체말로 욕도 많이 먹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아마 제주도와 강원도에서 당분간 쉰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가 이번에 통한 거예요.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선거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본인이 뛰어든 선거에 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정말 선거에 신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도 저 아까 경향신문 앞 고차방정식 나온 거 한번 하면 좀 그럴까요? 네네. 네, 경향신문 이면 띄워주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네.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고차 방정식. 그게 1차이든 2차이든 3차 방정식이든 방정식은 해가 있습니다. 즉 답이 있는 것이죠. 함수는요. 고정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예요. 어떤 고정변수가 변하면은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한다.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방정식은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종인 이제 위원장하고 포스트 김종인을 이야기하면은 곧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가 될 것인데 전당대회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하는 것은 이번에 전당대회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당대거든요. 그러면 이번 국민의힘 그 주자들은 그 당대표 주자들은 윤석열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아닌 다른 사람을 네. 어떻게 내가 킹메이커에서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B2면 보니까요.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어요. 평소에 잘 부른 노래가 있답니다. 바로 조용필 씨 노래입니다. 대권 도전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부르고 싶을까요? 그럼 술 마시며 허공 부르는 80대 할아버지랍니다. 조용필 노래 꿈이었자고.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요.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신경민 의원이 뭔가 아쉬움 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의미심장하네요. 아하. 김윤환 전 의원 생각도 나는데 허주. 예, 허주가 호에서도 그렇고 또 김종필 전 대표는 또 허업이라고 좀 네. 정치를 표현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데 이 허공은 조금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직 과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치권으로 컴백할 걸로 보이고요. 네. 김 위원장의 장기는 사람 평가가 냉정하고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대로 밀어붙이는 추돌력이 있죠. 추진력이 있죠. 네. 거기다가 이슈와 정책에 대해서 잘 아는데 진짜 능력은 구도 파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아하. 언론인이 갖춰야 될 그 덕목이죠. 신속 정확한 구도 읽기를 잘하는 분이어서 아마 저는 컴백하리라고 봅니다. 한 30초 남았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예전에 개그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뭔가 대선 국면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 그 다시 돌아오면은 국민의힘이 거의 또 바닥으로 망한다는 얘기인데 아하. 지금 그렇게 자, 말씀하시면 결례를 못 맺나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선거가 야당이 잘해갖고 된 선거 아니라고 다 말씀하시면서 너무 한 사람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정당은 네. 정당입니다. 아하. 당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합쳐서 싸워도 거기서 뭔가 만들어내야죠. 네. 정말 시간 잘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 아침 할 명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